중학교 2학년 2학기 센수학 닮음이 아니죠. 예. 확률이죠. 예. 경우의 수. 예, 경우의 수 976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빨강, 노랑, 파랑 세 가지 색 전구가 하나씩 있대요. 이 세 개의 전구를 켜거나 꺼서 만들 수 있는 신호의 개수 구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뭐 얘기했냐면 전구가 모두 꺼진 경우는 신호로 생각을 하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전구 하나당 켜지고 꺼지고 두 개의 신호를 보낼 수 있잖아. 켜지거나 꺼지거나. 뭐 전구 하나당. 얘도 두 개, 얘도 두 개죠. 근데 원하는 결과는 빨강, 노랑, 파랑 다 꺼거나 켜야 돼. 그러니까 사건 만약에 빨강 켜는 거, 사건 B, 사건 C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을 때 얘도 다 있어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빨강 전구 두 개, 노랑 두 개, 파랑 두 가지에서 곱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 나오겠죠. 자, 977번. 깃발을 올리거나 내려서 신호를 만든대. 서로 다른 깃발을 5개 가지고 신호 개수 내리는데 마찬가지예요. 올리거나 내린다는 게 신호니까 예. 뭐예요? 깃발 하나당 두 가지씩 나올 수 있잖아. 그런 게 몇 개 있어요? 5개 있으니까 예. 이렇게 계산해서 2의 5제곱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978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세 개의 칸에 1, 2, 3을 각각 하나씩 써넣어 암호를 만들려고 한대요. 같은 숫자를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는 여기에 쓸 수 있는 게 1 또는 2 또는 3이고 여기도 1 또는 2 또는 3이고 여기도 1 또는 2 또는 3이니까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각각 넣을 수 있는 사건을 A, B, C라 하면 예, A의 세 가지, B의 세 가지, C의 세 가지니까 3의 세제곱해서 뭐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유형 11, 일렬로 세운다라는 거는 어떻게 푸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979번. 서로 다른 책 6권이 있는데 5권을 뽑아서 책꽂이에 일렬로 꽂는데 그럼 A 자리 있고 B 자리 있고 C 자리 있고 D 자리 있고 E 이렇게 5개의 자리가 있잖아. 그럼 여기에 넣을 수 있는 게 6가지 중에 하나죠. 그래서 책 한 권 넣었어. 그럼 B 곳에는요. 5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4가지 될 거고 그 다음에 3가지 될 거고 그 다음에 몇 가지? 2가지 되겠네요. 그래서 일렬로 꽂았어. 꽂았을 때 우리는 자리가 바뀌면 다른 경우로 봐줘야 되니까 해서 끝내면 되겠습니다. 980번. 4절까지 있는 어떤 노래를 4명의 학생이 각각 1절씩 부르려고 한대요. 그럼 1절, 2절, 3절, 4절 이렇게 놓여져 있을 때 여기에 부를 수 있는 사람이 4사람 중에 한 가지잖아. 여기는요. 3가지. 여기는 2가지. 여기는 한 가지인데 얘들 다 불러야 되는 거죠. 곱하기로 엮으면 끝나겠네요. 자, 981번. 5개의 전시관으로 구성된 박물관에서 3개의 전시관을 선택하여 관람하는 순서를 정하래. 3개를 선택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 하나, 둘, 3개 놓여 있는 거잖아. 처음에 뭐야? 5가지, 그 다음에 4가지, 그 다음에 3가지에서 곱해주면 끝납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12번은요.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인데 특정한 사람이 자리를 고정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선생님 1명과 학생 4명이 영화관에서 일렬로 붙어있는 5개의 좌석에 앉아 영화를 볼 때 선생님이 정중앙 좌석에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리가 하나, 둘, 셋, 넷, 5개 있는데 정중앙이 누구야? 얘잖아 얘. 여기에는 반드시 누가 와야 돼? 그쵸? 선생님이 와야죠. 그러니까 특정인을 집어넣고 나머지 집어넣는 경우는 이제 학생 4명이 들어가면 되니까 처음에 4가지, 그 다음에 3가지, 그 다음에 2가지, 그 다음에 1가지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곱해주면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라고 놓을 수 있습니다. 자, 5개의 문자 MOVIE가 각각 하나씩 적힌 5장의 카드를 일렬로 배열하는 거니까
자리 몇 개? 5개 마련하고 M은 맨 앞에, E는 맨 뒤에 오니까 무조건 M은 맨 앞에 놓고 맨 뒤에 E 집어넣으니까 나머지 누구? OVI를 요 세 군데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찾으면 되는 거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나오겠죠. 984번. 어른 2명과 어린이 4명을 일렬로 세울 때 어른 2명이 양 끝에 서라라고 얘기했어요. 일단은 자리가 4개잖아. 둘, 셋, 넷. 자, 근데 어른이 양 끝이야. 그럼 어른을 내가 만약에 A, B라고 그러고 어린이를 스몰 a, 스몰 b, 스몰 c, 스몰 d라고 그러면 어, 6명이군요. 네, 6자리죠. 네, 2명과 4명이니까 6자리네요. 자리 6개 중에서 어른은 양 끝에 들어가야 돼. 지금 양 끝에 들어갈 거는 누가? 이 자리에 들어갈 거는 어른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자리. 예, 얘들이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어른을 집어넣는 경우는 뭐예요? 두 가지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만약에 두 가지 중에 한 명 집어넣으면 마지막 여기에는 한 사람 집어넣어야 되잖아. 이해 가죠? 네. 자, 그 다음에 가운데 네 자리는 어린이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몇 가지예요? 네 가지. 여기는 세 가지. 여기는 두 가지. 여기는 한 가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다 뭐 해줘야 돼요? 6명이 다 들어가 있어야지 원하는 결과 하나, 일렬로 세울 수 있는 거잖아. 모두 다 곱해버리면 끝나는 거죠. 네, 그래서 얼마예요? 일단 어른이 들어갈 자리가 2 곱하기 1이고요. 어린이 가운데 네 군데 집어넣는 경우. 네, 4, 3, 2, 1. 네,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끝나겠네요. 자, 985번 보겠습니다. 4명의 학생 A, B, C, D를 일렬로 세울 때 B가 C보다 앞에 선대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자리인데 B가 C보다 앞에 서야 돼. 그럼 B가 어떻게 놓을까요? B가 처음에 여기 올 수 있죠. 또는 B가 두 번째 올 수 있고 또는 세 번째 올 수 있고 또는 네 번째 올 수 있는데 항상 C보다 앞에 있어야 되니까 이럴 수는 없어. 이해 가시죠? 그러면 얘는 가능하죠. 얘도 가능합니다. 얘도 가능한 거죠. 그럴 때 요 케이스에서는요. C가 어디에 와도 되니까 요 세 자리에 여기 세 자리에 B 앉혀놨으니까 A, C, D를 나열하는 방법의 수인 3 곱하기 2 곱하기 1 해주면 될 거고 또 다른 경우는 B가 여기 왔잖아요. 그럼 C는 여기 올 수 없어. 그럼 C는 반드시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되겠죠. 네, C가 올 자리는 네, 얘입니다. 이해 가시죠? 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할까요? 처음에 여기에 올 수 있는 건 C 뺀 A 또는 D 둘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네. 그 다음에 여기는요. 나머지 C 포함해서 두 사람이 남으니까 다시 2 곱하기 1 해주면 되겠죠. 4명 다 앉아야 되니까 곱하기로 엮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케이스는 2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될 거고 첫 번째 케이스는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요. C가 올 수 있는 자리는 유일하게 여기 하나밖에 없겠네. 왜? B 앞에 서면 안 되니까. 이해가죠? 그럼 여기는 뭐예요? A가 아니죠? 누구죠? 네. B, 네. A 또는 D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A 또는 D가 들어가면 되고, 여기는 반드시 C가 와야 되겠죠. 앞에서 여기서는 뭐였죠? 네. A 또는 마찬가지. B가 아니라 뭐죠? 네. D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네. 두 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몇이에요? 2 곱하기 1일 거고, 여기는 1. 왜? C 무조건 가야죠.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1이 될 거고요. 자, 이 케이스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경우를 세 가지로 나눴으니까 이 세 가지의 각각에 대해서 됨으로 네, 덧셈을 해주면 우리가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봐도 돼요. 어떻게 봐도 되냐면 자리가 마찬가지. 예,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네 번째 자리일 때 B가 C보다 앞에 선다며. 예. 그럼 어떻게 세울 수 있어요? B를 안 하고 이번엔 C를 기준으로 놓으면 되잖아. C가 맨 끝에 오면은 여기 세 자리에는요. A가 오거나 B가 오거나 D가 앉으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또 뭘까? 똑같은 얘기지만 C가 세 번째 앉았을 경우 어떻게 와야 되겠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럴 때 B를 먼저 고민하지 마. 여기 먼저 생각하면은 털려요. 그럼 세 사람이 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3 곱하기 2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이해가십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는요. 1 이러면 틀려. 왜 틀릴까?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생기잖아. 이 가지수 6가지에는요.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다고요. 여기 C 왔잖아. 그럼 지금 우리가 놀 수 있는 사람이 A 또는 B 또는 D인데 B가 여기 오는 경우 생기죠. 네, 예를 들어서 A, D, B 이것도 이 가지수에 포함됩니다. 근데 B가 뒤에 오면 안 되잖아요. 또 C가 왔을 때 여기 B 오고 D, A 이런 경우도 생기잖아. 그리고 이 6가지에는 뭐가 있을까요? C 오고 여기 A 왔을 때 B, D 또 D, B, C, A. 자, 그 다음에 C 오고 여기 이제 뭐 왔을 때 D 왔을 때 B, D, B, A 또 A, B, C, D 해서 이렇게 6가지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근데 뭘 했어요? 지금 내가 C라는 사람을 놓고 조건이 있단 말이야. C 앞에는 누가 와야 돼? B가 와야 된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이 자리에는 반드시 B가 올 수 없다라는 제한이 되기 때문에 뭐부터 생각해라? 네, 여기부터 생각해 보세요. 여기 무조건 B 넣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B를 넣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예. 이 자리부터 먼저 채우자는 얘기죠.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채우는 게 아니라 이 자리부터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여기 올 수 있는 거는 네, A나 누가 올 수 있어요? A나 D가 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두 가지야. 그래서 누군가 앉았어. 그럼 여기에는요. B와 여기서 앉은 사람 뺀 나머지 사람 한 사람 있죠. 걔가 뭐가 되겠어요? A가 되기도 하고 D가 되기도 해요. A가 앉았으면 여긴 못 오니까 나머지 두 사람을 집어넣는 방법 2 곱하기 1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 이해 가십니까? 다시 강조할게요. 다시. 네. 우리 실수하지 맙시다. 두 번째 케이스. 첫 번째부터 갈게요. 첫 번째, 그러니까 경우를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 경우는 내가 하나, 둘, 셋, 네 자리에 있을 때 C가 맨 끝에 왔어요. 그러면 여기 세 자리에는 네, 제한이 없어요. 이제는 얘는 A, B, D 중에 아무거나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몇 곱하기 몇 곱하기면 3 곱하기 2 곱하기 1 쓰면 되는 거야. 근데 두 번째 케이스는 C가 세 번째 왔다면 앞에서부터 하면 안 된다고. 이유가 D는 절대 여기 올 수 없다라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여기부터 우선순위로 집어넣겠다는 얘기야. 이해가죠? 그 다음에 얘는 순서는 관계없죠. 얘를 먼저 넣고 얘를 먼저 넣든 얘를 먼저 넣고 여기 세 번째로 사람을 집어넣든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B가 올 수 없다는 그 포인트 때문에 항상 그 제한된 조건 때문에 여기 먼저 집어넣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1번 자리, 그러니까 여기 네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는 누구겠어요? A가 오거나 D가 오니까 두 가지가 생긴다는 얘기야. 그래서 한 사람 집어넣었잖아. 그 다음에 여기는요. B와 나머지 한 사람이죠. 그 사람을 나열하면 되니까 2 곱하기 1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네 사람 모두 앉으니까 다 곱하기로 연결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몇 가지? 네 가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시죠? 세 번째 경우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경우는 어떻게 돼요? 지워도 될까요, 여러분? 네, 지우고 시작할게요. 자, 앞에서 어떻게 됐죠? 작게 써야 되겠네요. C가 왔을 때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고요. C가 여기 왔으면 여기부터 한다 그랬어요. 두 가지. 그 다음에 2 곱하기 1. 이유가 여기에는 반드시 B가 올 수 없어서. 그래서 첫 번째 여기를 놔두고요. 나머지 두 자리는 B 포함해서 나머지 한 사람 나열하는 방법. 이해 가시죠? 네, B 포함해서 나머지 한 명. 그래서 2 곱하기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두 번째 이제 C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얘도 제한된 조건은 B가 C보다 앞에 와야 되니까 무조건 P는 여기죠. 여기 몇이에요? 2 곱하기 1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이해 갔죠? 그래서 경우를 나눈 걸 다 더해주면 원하는 결과를 얻습니다. 자, 유형 13번.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이웃하는 경우라고 그랬어요. 자, 이웃한다 그러면요, 선생님이 걔를 뭐로? 한 사람으로 취급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로 묶어서 일렬로 세우고 그 다음에 묶어있는 이 하나로 묶어있는 이 사람들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를 꼭 생각하라 이런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세 사람을 이웃한다 그러면 그 묶은 사람 세 사람을 나열하는 방법이 뭐?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지 곱하기 세 가지 하면 틀려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문제를 봐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모님을 포함한 6명의 가족이에요. 그럼 이 6명에는 누가 있어요? 부와 뭐 이렇게 있나 봐요. 자, 일렬로 서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이웃하래요. 그럼 부모님을 몇 사람을 봐야 돼? 한 사람 봐야 돼. 그러니까 뭐, 사람 A, 사람 B, 사람 C, 사람 D 해서 부모 포함해서 6명 있잖아요. 그때 부모를 한 사람으로 보라는 거예요. 왜? 이웃하는 거는 한 덩어리로 취급해라. 전체 몇 명이 되는 거야? 5명을 나열하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인데 이 부모 한 사람, 이 한 덩어리를 나열하는 방법인 얼마? 2 곱하기 1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값을 계산하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 왜 2 곱하기 1 했는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걸 하나, 둘, 셋, 넷, 5자리 놨을 때 이 5명이 들어가는데 이 중에 하나는 두 사람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만약에 부모가 들어간 자리라 그러면 나머지 나열하는 방법 쓰고요. 이 부모 나열하는 방법이 2 곱하기 1 이렇게 해석한 거지. 이해 가십니까? 그럼 이렇게 해버리면 골치 아픈 게 뭐냐면 부모가 이제 두 번째 들어갈 때, 세 번째 들어갈 때, 네 번째 들어갈 때, 다섯 번째 들어갈 때 각각 다 경우를 나눠서 더해주는데 이렇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첫 번째 쓴 이 방법을 많이 이용합니다. 987번 ANG, EL. 자, 5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할 때 모음끼리라는데 모음이 뭔지 아세요? 아, 에, 이, 오, 우 이겁니다. 에이고, 에가 이고요. 이가 아이고, 오가 오고요. 우가 유 이겁니다. 아에 이오, 아에 이오 유. 네, 됐습니까? 네, 이걸 뭐라 그런다? 모음이라고 합니다. 알파벳 중에서 모음은 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지금 보기에서 모음이 있나요? 아 있고 이 있네요. 자, 얘는 뭐라고? 모음이 되는 거야. 그럼 모음끼리 이웃하니까 A와 E를 하나로 보고 나머지 N, G, L 이렇게 해서 몇 개? 4개를 나열하는 거죠. 4, 3, 2, 1. 여기서 끝내면 되는데 안 된다 그랬어. 왜? 이 두 개 한 덩어리로 봤는데 얘들이 나열하는 방법 뭐? 2 곱하기 1을 곱해주면 원하는 값이 나오겠죠. 988번 보겠습니다. 자, 6명의 학생이 일렬로 세울 때 D, E가 이웃하라 그랬어요. 두 사람 붙어 있어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E가 뒤에 서 있다라는 얘기는 이웃할 때 D, E 이렇게 붙을 수도 있고 E, D 붙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원래적으로는 2 곱하기 1, 이웃한 사람을 나열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얘는 조건이 이렇게만 서래. 그럼 이 경우가 없으니까 무조건 한 가지지. 아, 이 얘기가 아닌가요? 네. D의 뒤니까 선생님 잘못 얘기했네요. 네. D, E가 이웃하지만 E가 뒤에서는 이 경우 쓰고 이 경우 쓰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2 곱하기 1을 할 필요가 없죠. 어찌됐건 D와 E는 한 사람 취급하는 겁니다. 그럼 몇 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라고 여기다 2 곱하기 2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 있는 이 조건 때문에. 자, 989번 보겠습니다. 초등학생 3명, 중학생 2명을 일렬로 세운대요. 초등학생은 초등학생끼리, 중학생은 중학생끼리 이웃하라 그랬잖아. 이 이웃하기 때문에 얘를 한 덩어리, 얘를 한 덩어리로 봐줘야 되겠죠. 그럼 그룹이 A, B 이렇게 있는 거지. 그러면 두 개를 나열하는 거야. 그럼 두 개를 나열하니까 2 곱하기 1인데 문제는 초등학생 3명이 자리 배열하는 거. 몇 곱하기 몇 곱하기면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나오겠죠. 즉 A끼리 초등학생끼리 이웃하는 방법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고 중학생 2명도 이웃하는 방법은 2 곱하기 1이잖아요. 이웃한 사람끼리 나열하는 방법. 얘는 중학생을 언급한 거고 얘는 초등학생을 언급한 거니까 죄다 곱해주면 원하는 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990번 보겠습니다. 6명의 학생 A, B, C, D, E, F를 일렬로 세울 때 A와 B 사이에 2명이 서 있으래요. 무슨 소릴까요? A가 있고 B 있으면 여기 사이에 뭔가 두 사람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이해 가십니까? 네, 그러면 얘가 한 그룹이야. 맞습니까? 이해 가십니까? 네, 한 그룹이죠. 자, 한 그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한다는 말은 없지만 이렇게 이웃해 있어라 이런 얘기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그러면? A와 B 양 끝에 서야 되고 나머지 두 개, 누군가 네 개 중에 두 개가 들어가 있으면 나머지 두 개를 또 이렇게 나열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몇 사람으로 취급하라는 얘기야?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으로 취급할 수 있잖아.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또 주의할 점은 뭐냐면 A와 B 사이니까 B와 A가 자리 바뀌어도 되는 경우겠죠. 이렇게. 이해 가십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한다는 얘기야? A와 B 있고 여기 안에 누군가 두 사람이 들어가야 돼. 그리고 나머지 뭐 6개니까 또 다른 값이 있겠죠. 이렇게 두 사람이. 전체 몇 명으로 봐줘야 돼요? 3명으로 봐요. 이해 가시죠? 얘는 한 사람으로 취급했잖아. 3 곱하기 2 곱하기 1은 이웃한 상태에서 나열하는 거. 한 덩어리를 보고 나열하는 방법이죠. 이해 가시죠? 네. 이렇게 나열한 상태에서 뭘 하라는 얘기. 이제는 이웃한 사람끼리 나열하는 방법 쓰면 틀립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A와 B는 양 끝에 있어야 되잖아. 이해 가시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 A와 B가 쓰는 방법이 몇이에요? 2 곱하기 1이죠. A와 B가 서는 방법. A, B, B, A. 자, 그 다음에 또 뭘 해줘야 됩니까? 그렇죠. 여기 두 사람. 저 두 사람이 누군지를 선택해야 되잖아. 그러면 A, B 빼고 몇 명 있어요? 4명이 있죠. 4명을 선택하는 방법은 여기가 4 곱하기 몇이에요? 3이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선택을 하는 방법이에요. 4 곱하기 3은 뭐냐면요. A와 B 사이에 2명을 선택해줘야 되잖아. 2명을 선택해서 네, 뭘 해야 되기 때문에 나열하기 나열해야 되기 때문에 4 곱하기 3을 써주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럼 정답은 3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얼마? 4 곱하기 3 쓰면 되는 겁니다. 누구를 선택하느냐? 네,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B, C 있냐, C, D 있냐, 뭐 이런 얘기죠. 이해가십니까? 네.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됩니다. 근데 얘 엄청 많이 헷갈릴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직접 하나 보여줄게요. 자, 봐봐 얘들아. A와 B 사이에 2명이 서 있는다 그랬잖아. 그러면 어
A와 B 사이에 두 사람이 서는데 이걸 한 그룹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누군가 또 나머지 두 개가 뭐라고 쓸까요, 선생님이? 네모와 동그라미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는 별과 뭐라고 할까요? 역삼각형, 삼각형 써도 되겠다. 네, 뭐 이렇게 세우는 거죠. 근데 얘를 한 사람으로 봤잖아. 이해가시죠? 그러면 얘를 한 그룹이니까 F 이렇게 쓸게요. 그럼 결국에는 얘는 뭐냐면 F, 네모, O 이런 경우 있을 거고 또 네모, F, O 이렇게 채울 수 있죠. 또 네모, 동그라미, F 이렇게도 올 수 있잖아. 이해 가시죠? 선생님 동그라미랑 네모 바꾸는 거요. F, 동그라미, 네모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기는 자리가 있다는 얘기야. 네. 단지 자리가 다르다는 얘기죠. 이해 가십니까? 네.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얘를 뜯어보면 이 F라는 거는요. A, B가 양 끝에 서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별, 세모 들어갈 거고 그 뒤에 네모, 동그라미 이런 케이스죠. 두 번째 케이스는요. 네모 자리 하나 마련하고 그 다음에 뭐 F, F가 뭐죠? A, 별, 세모, B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 다음에 여기 동그라미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얘는요. 네모, 동그라미 얼마? A, 별, 세모, B 이렇게 나열하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보면은 뭘 볼 수 있냐면 두 가지로 나뉜다는 얘기지. 왜냐하면 A와 B가 꼭 저런 건 아니거든. 맞습니까? 네, 그럼 여기 두 가지가 뭐겠어요? 밑에다 쓰겠습니다. 첫 번째 요 케이스. 그러면 A, 별, 세모, B, 네모, 동그라미 이렇게 설 수 있다는 얘기고 또는 B, 별, 세모, A, 네모, 동그라미 이렇게 설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 갔죠? 얘는 자리가 바뀐 경우 생각해 주라는 얘기죠. 자, 요 별 세모가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자리입니다, 자리.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 두 번째 케이스도 쓰면은 네모, A, 별, 세모, B, 동그라미도 있지만 네모, B, 별, 세모, A, 동그라미 이렇게도 올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케이스를 여기다 쓰면 동그라미, 그 다음에 네모 동그라미네요. 네. 자리 하나, 동그라미 자리 하나. 그 다음에 뭐죠? 네. A. 그 다음에 별. 그 다음에 세모, B도 있지만 마지막 하나 뭐? 네모, 동그라미. B, 별, 세모, A 이렇게 넣을 수 있죠. 이해 갔죠? 자, 그래서 네, 여섯 가지 경우가 생깁니다. 여섯 가지 경우가 생겼는데 요거 자리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별, 세모, 네모, 동그라미에 이제는 뭐야? 나머지 누구? A, B를 뺀 C, D, E, F를 나열하면 되겠죠. 그럼 얘는 몇이에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인데 선생님이 말한 요 4는 여기에 네 사람 중 한 사람. 이해가십니까? 그 다음 여기서 말하는 3은 앞에서 앉은 사람 빼고 나머지 집어넣는 방법. 그 다음에 얘는요. 앞에 두 사람 들어갔으니까 이제 나머지 두 명이잖아. 그 중에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 마지막 한 가지. 이렇게 표현한 거야.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몇이죠? 4, 3, 2, 1 이렇게 되겠죠. 보니까 이게 다 뭐예요? 똑같잖아요. 그럼 4, 3, 2, 1은 24거든요. 그런 게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가지니까 6 곱해주니까 6, 22, 64, 24, 144가지 이렇게 나오겠네. 이해 가십니까? 네. 자, 저 네모, 세모는 자리라 그랬어요. 선생님 이거 A, 세모, 별, 네모, 동그라미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걸 추가시키면 안 됩니다. 네. 지금 포인트는 A, B의 위치가 바뀌었으니까 다른 경우라는 얘기지. 그러면 중복된 거 없이
네, 빠짐없이 3개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너무 어렵잖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뭐?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얘는 일단은 A와 B 두 명 사이에 예, 별과 세모가 들어가고 뭐 B에서 이걸 한 덩어리 취급하면 네모 자리, 동그라미 자리에서 자리를 몇 개 봤다. 3개 와서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자리를 나열하는 방법. 거기다 곱하기 A, B 두 사람이 자리 바꾸는 방법 2 곱하기 1 써야 되고요. 이해가셨죠? 그 다음에 여기 두 사람을 선택해 줘야 되잖아. 누구 중에서? 저 별과 세모에 들어갈 자리가 누가 있습니까? A, B 빼고 C, D, E, F 중 두 명을 선택해야 돼. 선택하는 게 C, D, C, E, C, F 또 네, D, E, D, F 또 E, F에서 6가지 나오잖아요. 6가지. 그럼 6가지를 어떻게 쓰느냐? 네, 4명 중 2명이죠. 그러니까 몇이에요? 4 곱하기 3 쓰면 되는 겁니다. 선택하는 경우가. 근데 선생님, 아니 틀리잖아요. 그게 아니야. 뭐냐면은 CD 앉으나 얘는 뭐야? DC 자리 바꾸면 다른 경우잖아. 각각에 대해서 또 몇 가지가 있어. 3가지가 있잖아. 2가지가 있잖아. 그래서 곱하기 2 이렇게 본 거죠. 이해 가십니까? 네, 이게 곱하기 2가 아니라 이 6가지에다가 곱하기 2배 해줘야지. 자리 바뀌는 경우. ED, FD, FE. 그래서 12개라는 사실입니다. 됐습니까? 이해 가시죠? 네, 다시. 네, 얘들을 하나로 봤을 때 나열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 2 곱하기 1은 A와 B를 정해준 거고. 4 곱하기 3은 A와 B 사이 몇 명. 2명을 잡는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2명을 잡아 놓고요. 네. 나머지 연결해 주면 되는데. 이해 가십니까? 네. 또 이상한 소리예요. 선생님, 그럼 네모랑 동그라미 있잖아요. 저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가짓수 정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네, 계산해 보세요. 자, 얼마예요? 6 곱하기 2 곱하기 4 곱하기 3이죠. 그러면 66에 36에 4에서 네, 144 나오죠. 이해가십니까? 네. 잘 기억합시다. 네, 3, 2, 1. 그 다음에 2 곱하기 1, 4 곱하기 3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2 곱하기 1이 얘 나열하는 방법이죠. 이해 가시죠, 여러분? 예. 꼭 예, 반드시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색칠하는 거. 예, 색칠하는 거는 우리가 가장 많이 이웃한 경우 있죠. 가장 많이 이웃한 곳을 먼저 칠해 줍니다. 그럼 빨, 파, 보, 초 이렇게 4가지 색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가지고 모두 다른 곳에 색칠한대요. 그럼 제일 많이 이웃한 게 A니까 여기에 4가지 칠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몇 가지? 3가지. 여기에 2가지. 그 다음에 여기에 몇 가지? 1가지.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죠. 모두 다른 색 칠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 꼭 다른 색이 아니라 색을 여러 번 칠해도 좋으나 이웃한 영역. 이웃이라는 건 요 선분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B와 C는 이웃해 있고 C와 D도 이웃해 있고 A랑은 모두 B와도 C와도 D와도 이웃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푸는 방법은 다르죠. 네. 왜? 같은 색을 또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붙어 있는 곳에 같은 색만 안 칠하면 되는 거잖아. 이해 가요? 만약에 이 문제가 같은 이 케이스입니다. 같은 색을 여러 번 칠해도 좋으나 이웃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하라 이런 조건이 들어가면 그때 가장 많이 이웃한 곳에 4가지 중에 하나 들어가는겠죠. 그래서 빨간색을 집어넣었어. 그러면 B는요. 누굴 피하면 돼? A에 칠한 색만 피하면 뭐예요? 괜찮잖아요.
가능하니까 몇 가지? 세 가지죠. 이해가십니까? 그럼 C는요. A와 B에 선택한 요 두 가지 있죠. 그 색깔을 다 피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두 가지밖에 없어. 네 개 중에서. 자, 그 다음에 D는요. A 자리와 C 자리에 칠한 색만 피하면 되는 거지. B에 칠한 거 그대로 다시 여기다 칠할 수 있으니까 여기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라고 하면 안 돼요. 이해가십니까? 네. 이웃한 것만 피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몇 곱하기 몇 곱하기 몇?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이렇게 해결합니다. 가능하죠, 여러분? 자, 그렇게 해결하면 되는데 이거를 선생님이 표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A 영역, B 영역, C 영역, D 영역이라고 정했을 때 우리가 색깔을 또 칠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일단 서로 다른 색 몇 가지, 네 가지 사용할 수 있고 또 세 가지 사용할 수 있고 또 두 가지 사용해서 이거를 구분해서 칠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자, 네 가지 칠한다는 건 그냥 서로 다른 물감 네 가지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하면 끝나는 거죠. 근데 세 가지를 채운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빨, 파, 보, 초록 중에서 같은 곳 칠할 곳이 반드시 있어야지 세 가지 색깔로 칠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해가십니까? 같은 곳이 뭐가 있냐면요. B와 D에 같은 곳 칠해도 이웃하진 않죠.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B 자리에 내가 만약에 노란색을 칠했다 그러면 반드시 어디에도 B에도 노란색 칠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이. 그러면 처음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몇 가지입니까? 색깔이 네 가지니까. 네 가지 중에 한 가지에서 4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B 자리에는요. A를 뺀 나머지 몇 가지? 세 가지. 이해하십니까? 네, 앞에서 칠한 거 말고 다른 색 칠해야 되니까. 그럼 여기 세 가지 중에 하나 칠했다는 얘기는 여긴 반드시 요 색깔 칠하니까 여기에 칠한 색깔 여기다 반드시 칠하니까 얘는 한 가지입니다. 무조건. 그럼 여기는요. 앞에서 두 개 칠했으니까 나머지 몇 개 남았어요? 두 개 남았잖아. 그래서 얼마?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가지 색깔로 칠하려면 같은 곳 두 군데 칠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죠 지금. 그러니까 얘는 제외. 그러면 선생님이 이건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네 가지 색깔 사용하는 경우 또는 세 가지 색을 사용해서 푸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겁니다. 더해주면 답이 나오죠. 991번은 그냥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고요. 이 케이스라든가 이 케이스는 뭐 이웃한 영역만 같은 색 칠하면 안 된다. 이런 조건이라면 즉 같은 색 여러 번 사용해도 된다. 이런 조건 하에서 푼 내용입니다. 992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네. 다른 색 칠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색깔이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색이 있죠? 그러면 가장 많이 이웃한 곳 여기에 다섯 가지. 그 다음에 여기 네 가지. 그 다음에 여기 뭐? 세 가지 하면 되겠네요. A, B, C 영역에 모두 다른 색을 칠하는 경우에서는 몇이야? 그러면 5 곱하기 4 곱하기 3이 되겠죠. 자, 문제를 바꾸겠습니다. 구분해서 칠한다. 즉, 칠했던 색깔 또 칠해도 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칠했던 색깔 또 칠해도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봐야 돼? 가장 많이 이웃한 B 영역에 그 다섯 가지 중에 한 가지 집어넣으니까 다섯 가지 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내가 만약에 빨간색을 집어넣었다 그러면 A에는 빨간색만 피하면 되는 거죠. 그럼 몇 가지입니까? 빨간색 피하면 네 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노랑을 칠했다 그러면 C는요. 자, 얘는 C와 A 영역은 이웃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뭐 교선, 만나는 선, 선과 붙어 있는 경우가 이웃한 겁니다. 그럼 C는 뭐만 피하면 돼요? 그렇죠. B만 피하면 되니까 빨간색 피해라고 노란색 또 칠해도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몇 가지야? 네 가지 이렇게 써야 되겠죠. 이해 가십니까? 중복 사용해서 칠할 수 있는데 색깔을 구분하라라면 예, 몇 곱하기 몇 곱하기면 5 곱하기 4 곱하기 4가 될 겁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색깔 쓰는 방법의 수로. 무슨 소리냐? 네. B 영역, A 영역, C 영역 이렇게 놓을게요. 네. 그러면 서로 다른 색 세 가지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가지를 써서도 풀 수가 있다는 얘기야. 구분해서 칠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세 가지 영역을 칠한다는 얘기는 색깔이 5개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를 칠한다는 얘기는 어딘가 같은 색을 칠해줘야 되겠죠. 왜냐면 칠할 곳이 세 군데니까. 그러면 어디? C와 A에 같은 색 칠해도 구분은 되잖아. 그러면 A와 C에 같은 색 칠할 수 있으니까 여기 같은 색 칠했다는 얘기야. 그럼 색깔 몇 가지로 쓸 수 있어요? 두 가지로 쓸 수 있잖아. 그럼 처음에 5가지, 그 다음에 4가지. 주의, 여기 뭐라 그랬죠? 반드시 한 가지. 왜? 여기 칠한 거 칠하니까. 3가지라고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60가지고요. 요거 계산하면 몇이에요? 네, 20가지니까 더해서 몇 가지? 80가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네, 잘 보시고요. 993번 내용 보겠습니다. 자, 빨파노 3가지 페인트가 있는데 A, B, C 영역에 같은 색을 여러 번 사용해도 좋으나 이제 나왔네요, 문제가. 여러 번 사용해도 좋으나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러면 네,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그러면 일단은 제일 많이 이웃한 게 누구야? B야, B. B는 A랑도 이웃했고 C랑도 이웃했잖아. A는 B랑만 이웃돼 있고 C는 B랑만 이웃됐잖아. 제일 많이 이웃한 B부터 첫 번째로 칠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뭐 A를 칠하든 C를 칠하든 관계없죠. B에 들어갈 수 있는 색깔은 3가지입니다. 그럼 A는 B에 칠한 색만 피하면 되니까 여긴 2가지겠죠. 그럼 C는요. B에 칠했던 색만 피하면 되니까 다시 2가지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해결해야 되겠죠. 자, 또는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어요. A, B, C 했을 때 쓸 수 있는 색깔이 몇 가지로 표현할 수 있냐 이런 얘기죠. 일단 서로 다른 3가지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가지로 색깔로 구분해서 칠할 수 있죠. 그럼 3가지 쓸 때는요. 그냥 물감이 3개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근데 2가지라는 건 어딘가 같은 곳 칠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누굽니까? 딱 보이죠? 같은 곳 칠해도 되는 게 A와 C에는 같은 색, 노노 칠해도 문제 안 되잖아요. 고로 A와 C에 같은 색 칠한다. 그러면 반드시 여기 칠한 거 여기 칠하니까 여기 무조건 한 가지라서요. 처음에 몇 가지예요? 3가지 선택할 수 있죠. 물감이 3개니까. 그래서 채워 넣으면 나머지 2가지로 채울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6 곱하기 얼마죠? 네, 6 해서 이거 더해주는 겁니다. 곱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면 2가지로 나눴어요.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를 나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12가지가 나오죠. 자, 994번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과 같은 5세기경 지도에서 4가지 색의 색연필을 사용하여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4나라를 칠하려고 한대요. 같은 색은 여러 번 사용해도 된다. 이웃한 나라는 서로 다른 색 칠하겠습니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럼 가장 많이 이웃한 곳이 뭘까요? 가야는 2군데 이웃돼 있죠. 백제는 3군데 이웃돼 있죠. 신라는 3군데 이웃돼 있잖아. 이렇게 3군데. 이해가십니까? 고구려는 2군데 이웃돼 있잖아요. 그럼 가장 많이 이웃한 백제 또는 신라를 먼저 칠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백제를 먼저 건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많이 이웃한 거 칠하고 그 다음에 이웃한 거 칠하고 해주면 되겠죠. 그럼 백제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죠? 색깔이 4가지 색이니까 4가지 중에 하나 들어갔겠죠. 그럼 가야는 백제에서 칠한 것만 피하면 되는 거죠. 그럼 몇 가지입니까? 3가지고요. 신라는요. 백제 가야에서 칠한 색깔만 피하면 되니까 몇 가지예요? 2가지가 될 겁니다.
그럼 마지막 고구려는요. 가야에 칠한 것 또 칠할 수 있잖아. 즉 앞에서 칠한 요 백제랑 신라에서 칠한 색깔만 피하면 되니까 두 가지 색깔만 피하면 된다는 얘기야. 네 가지 중에서. 그럼 몇 가지예요? 두 가지겠죠.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얼마? 네, 2 곱하기 이렇게 해결하면 값이 나오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이 뭐라 했지 선생님이? 표 만들어서 하는 거. 자, 일부러 하는 겁니다. 자, 표를 만든다면 자, 색칠할 곳의 대상이 백제 있고요. 가야 있고요. 신라 있고요. 고구려 있습니다. 그럼 색깔을 몇 가지 사용할 수 있어요? 처음엔 서로 다른 몇 가지. 네 가지 색을 써서 푼다면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나요?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죠? 가야와 고구려의 같은 색칠하는 거. 그럼 이웃한 건 아니잖아. 이해가죠? 그러니까 가야와 고구려의 색칠하는 방법이다. 자, 근데 걔만 있냐? 그건 아니지. 또 뭐 있어요? 없네요. 네, 잘 봤네요. 네, 가야와 고구려에만 같은 색칠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고, 두 가지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이웃돼 있는 곳은 같은 색칠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얘는 여기 두 가지 케이스 나오는데, 자, 여기서 세 가지 쓸 때, 처음에 네 가지, 그 다음에 세 가지. 여기 세 가지 쓰면 여기 반드시 한 가지를 했어요. 그럼 여기 뭐지죠? 앞에 두 개 빼고 두 가지 이런 얘기. 그래서 네, 요거 두 개를 뭐 해줘야 돼요? 더해주면 끝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시죠, 여러분? 자, 이번 수업은 994번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